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라폼 스터디 2주차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2주차에서는 테라폼 기본 문법을 배웠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카운트와 for each에 대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제 코드를 실습하면서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에서 실습하는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라폼 카운트 for each 작성 방법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카운트와 for each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것이 다르는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작성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AWS VPC를 다룰 거기 때문에 VP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필요합니다. 오늘 실습받은 예제는 저희 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길 레포 이동하신 다음에 이 목차에서 count for each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예제 코드가 있는 곳에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 사용할 거는 이 브록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 코드에서 계속 코드를 살을 붙이면 마지막에는 스텝 4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코드는 스텝 4에 있고 가장 기반이 되는 코드는 이 브록 템플릿입니다. 이 브록 템플릿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A팀이 저희한테 테라폼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 테라폼 코드는 AWS VPC 서브넷을 생성을 할 겁니다.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서브넷 CIDR은 이 A팀이 직접 변수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테라폼 변수를 사용해서 이 요구사항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 템플릿 코드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템플릿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리드미를 제외하고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main.tf는 테라폼 코드를 작성하는 곳이고요. 이 main.tf에 대한 설정이 기타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in.tf에서 변수를 참조할 때는 이 variables.tf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CIDR이 있고요. 이 변수 값을 초기화는 저는 tf-vals.라는 파일에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tf-vals에 여러분들이 초기화하고 싶은 파일들, 변수 값들을 초기화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템플릿에서는 CIDR, VP CIDR을 이렇게 초기화해 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vider.tf, 이 테라폼과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에 대한 설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AWS만 다루기 때문에 AWS 모듈만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테라폼을 1.4 이상 사용하도록 설정해놨습니다. main.tf 파일을 이제 열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코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VPC 서브넷과 그 다음에 서브넷 CIDR에 대한 테라폼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VP 서브넷을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변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P 서브넷에 대한 코드는 이 AWS VPC 모드 공식 예제를 참조를 할게요. 그래서 구글에 테라폼 AWS VPC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이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가면 이 문서에 대한 예제 코드들이 나와요. 오른쪽에 example use age라고 클릭을 하시면 예제 코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브넷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브넷을 좀 왼쪽에 검색해 볼게요. 서브넷을 검색해 보시면 쭉쭉 내려가면 AWS 서브넷이 있습니다. 자, AWS 서브넷을 클릭해서 여기서도 example을 클릭해서 예제 코드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VPC가 기존에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이 그대로 동일하므로 예제 코드와 동일하면 이걸 건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요구사항을 보시면 서브넷 CIDR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필요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네, 지우고 이걸 이제 변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변수 처리는 이 variables.tf 파일을 열어서 변수 처리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서브넷 CIDR이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타입은 지금 스트링이죠. 그래서 타입은 스트링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했던 것들을 이렇게 변수를 참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변수에 대한 초기화를 해야 돼요. 초기화는 제가 tf-parse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넷 CIDR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BP CIDR은 제가 예제로 19168 때 사설 C클래스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한 예제이기 때문에 1점대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24대역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테라폼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좀 터미널 키우고 제가 위치한 곳은 템플릿이죠. 그래서 템플릿 위치에서 이동하신 다음에 테라폼 이닛을 먼저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테라폼 초기화가 잘 실행이 되었고요. 저는 테라폼 플랜을 입력을 해볼게요. 뭔가 오류가 생긴다면 여기서 오류 메시지가 뜰 텐데 잘 실행이 되었네요. 변수들이 잘 인식이 되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실행하는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플라이가 나오면 여기서 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VPC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되었는지 좀 봐볼게요. 저희는 VPC 19168 0.0대역으로 만들어질 걸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위에 서브넷을 만들 건데 저희가 만들었죠. 여기에 19168 1.0.24 대역으로 만들어질 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VPC가 만들어졌고 이 이름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태그를. 그래서 테라폼 VPC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CIDR도 19168 0.016이죠. 이거는 여기 테라폼 tf-parse 파일에 정의한 것과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넷인데 서브넷도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19168 1.0 저희가 만든 대역에 대한 서브넷이 잘 생성이 되었네요.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확인했으니 저는 삭제를 할게요. 디스토리를 명령으로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A팀이 저희가 작성해준 코드를 받아서 열심히 쓰다가 두 번째 문의를 합니다. 두 번째 문의는 이제 서브넷이 지금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은데 한 개밖에 안 되니 여기서 만들었던 변수를 값을 여러 개 값이 CID에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저희는 스트링 문자열 하나만 받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항상 서브넷은 한 개만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서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도록 이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예요. 이거를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저희는 일단 이 변수를 리스트 스트링으로 바꿀 거고요. 이 리스트 스트링을 여기 서브넷에서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카운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일단 이 타입이 스트링이잖아요. 이걸 리스트 스트링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스트링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값 초기화도 이제 리스트로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단축커인 이 대괄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넷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1.0이랑 그 다음 2.0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바꿨고요. 변수를 이 리스트로 바꾼 변수를 리소스 블럭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카운트를 써볼게요.
카운트를 쓰면 이 리소스 블럭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이 서브넷 CIDR의 개수만큼 카운트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ength라는 함수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var 서브넷 CIDR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카운트는 지금 2개니까 이 서브넷 CIDR 리스트 길이가 2개니까 카운트도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CIDR 블럭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반복하면서 각자 여기 0번째, 1번째 요소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CIDR 블럭도 각각 인덱스로 접근하도록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멘트를 사용할게요. 엘리멘트는 여기 배열 중에 몇 번째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접근하는 건데 첫 번째 인덱스로 저희는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카운트 인덱스로 접근을 하시면 첫 번째 반복할 때는 여기 0번째로 접근하게 되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값을 접근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코드는 이제 테라폼 플랜으로 먼저 잘 적용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 일단 없네요. 테라폼 플랜이 잘 되었고 결과를 보면 서브넷이 총 2개 만들어지죠. 0번째랑 1번째 총 2개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는 1.0대 CIDR이 설정이 되고 두 번째는 2.0대 CIDR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TF 발스를 보시면 첫 번째가 1.0이고 두 번째가 2.0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할당이 되었죠. 예상대로 잘 흘러갔고요. 여기서 어플라이를 실행을 해볼게요. 직접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라이를 입력을 하고 잘 생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AWS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새로 고침을 하면 19168 1.0이랑 2.0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잘 실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서브넷 CIDR 변수 값을 여러 개 받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에 잘 충족이 된 거죠. 그다음에 저는 이 예제 코드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A팀이 이제 코드를 받아서 열심히 쓰다가 또 요구사항을 던져줍니다. 요구사항은 어빌리티 존, AJ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 코드를 보시면 어빌리티 존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단순히 서브넷 CIDR 블록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실행했던 CIDR의 어빌리티 존을 보시면 이 값이 지금 아마 랜덤으로 부여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A팀이 원하는 어빌리티 존에 안 뜰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빌리티 존도 같이 넣어달라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테라폼 에이더 서브넷 문서에 왔고요. 저희는 어빌리티 존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규먼트 레퍼런스를 볼게요. 아규먼트 레퍼런스 보면 어빌리티 존이라는 이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면 되고 이 아규먼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에 집어 넣을게요. 이 어빌리티 존을 코드에 넣었고 이제 여기에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값 또한 테라폼 변수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테라폼 변수를 입력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넷 ag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얘도 이 서브넷 개수만큼 ag 설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은 리스트 스트링으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서브넷 AJ 만든 변수를 초기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초기화는 tf-vars.라는 파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리스트 스트링이기 때문에 CIDR 개수만큼 AJ 초기화 값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값을 여기 좀 참조를 할게요. EA랑 EC를 할게요. 그래서 EA랑 EC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변수를 리소스 블럭에 참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리소스 블럭에서 서브넷 AZ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카운트 블럭으로 반복이 되어 있으므로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변수를 참조를 하고 인덱스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CIDR 블럭과 같이 카운트를 반복이 되죠. 그래서 예상을 하면 이 코드를 예상하면 1.0대는 EA랑 매치가 될 거고요. 2.0대 BP CIDR은 ECAZ 에버리지 존에 뜰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 맞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자, 테라폼 플랜을 입력을 하시면 잘 실행이 되었고요. 쭉 올라가서 서브넷 0번째랑 1번째에 대해서 어벨트 존을 봐볼게요. 그러면 1.0에 대해서 EA에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넷은 2.0대가 EC라는 AZ에 배포가 되었네요. 즉 저희가 예상한 값과 잘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으로 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잘 생성이 된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CIDR에 가보시면 확인해야겠죠. 1.0대는 어벨트 존이 EA고요. 그리고 2.0대는 EC입니다. 그래서 A팀이 요구한 AZ 설정이 잘 되었죠. 그래서 저는 AZ 코드를 이제 또 삭제를 할게요. 그 다음 또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서브넷이 지금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브넷이 여러 개다 보니까 A팀이 구별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태그를 설정해서 서브넷을 구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예제 코드를 보면 1.0이랑 2.0은 잘 생성이 되었지만 이 네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브넷이 어떤 목적을 사용하는지 좀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게 네 번째 요청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제 또 작성해야겠죠.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태그를 어떻게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공식 문서를 또 훑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규먼트 레퍼런스에 보시면 이 태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그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태그는 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태그를 이렇게 맵 형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각각 구분하도록 이름을 붙여야겠죠. 여기는 예제이기 때문에 여기 설정했던 이 키워드를 그대로 쓸게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 서브넷마다 구분이 어려워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플라이로 실행하면 아이고 못하겠네요. 태그스라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S를 누를게요. 입력 프롬프트가 떴네요. 그 다음에 서브넷들이 생성이 되고 서브넷을 새로 고침하면 저희 테라폼 VPC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죠. 각각 뭔가 목적이 다를 텐데 네임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2%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각각 고유하게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 카운트 인덱스를 같이 넣어줄게요. 그래서 count.index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가 반복을 할 때마다 태그 뒤에 인덱스 번호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이제 어플라이를 보시면 이 태그가 변경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명시를 해주겠네요. 테라폼 VPC가 VPC 0 그리고 VPC 1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래서 배포를 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이제 VPC 0, 1 이렇게 고유하게 구분이 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태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오게 됩니다. 요구사항을 보면 현재 저희는 인덱스 번호로 설정했는데 인덱스가 아니라 각각 고유하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 서브넷 태그만 설정하는 변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 태그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인덱스로 된 태그 코드를 변수로 입력받도록 고칠게요. 그래서 먼저 변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는 서브넷 태그라고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타입이 중요한데 일단 리스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넷 씌워야 될 개수만큼 태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형식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타입 안에 세부 타입인데 이 태그는 지금 맵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맵 스트링입니다. 맵 스트링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값을 초기화할게요. 일단 리스트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키와 밸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맵에 대한 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되죠. 네, 리스트 맵.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CIDR 개수만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복사해 줘야 됩니다. 총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각각 고유하게 이름을 붙일게요. 예를 들면 여기는 퍼블릭 용도로 사용한다는 퍼블릭 서브넷, 그리고 여기는 프라이빗 서브넷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리고 네임뿐만 아니라 그냥 인바이어먼트도 추가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용, 그리고 여기도 대부용 이렇게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서브넷 태그 변수를 이 태그가 참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위와 마찬가지로 엘리먼트로 참조하면 됩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잘 실행이 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테라폼 플랜으로 입력을 하시면 저희 코드 에러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태그가 변경이 된다. 이전 태그는 VPC 01이었는데 이제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나오고 인바이먼트 태그도 이렇게 추가된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대로 오류가 없으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입력을 하시면 서브넷이 태그가 바뀌게 되고요. 퍼블릭, 프라이빗 서브넷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태그스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인바이먼트도 넣었잖아요. 인바이먼트는 tf 발스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 넣은 것도 같이 입력이 되었네요. 그래서 요구사항 각각 서브넷마다 태그를 다르게 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했으니까 예제 코드를 삭제를 할게요. 테라폼 디스토리 명령으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A팀이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불편한 점을 고쳐달라는 요구사항을 줍니다. 지금 서브넷을 뭔가 추가할 때마다 이 변수를 저희 일일이 다 추가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브넷을 뒤에 뭐 3.0을 추가를 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와 여기 둘 다 설정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각각 변수로 관리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과 그리고 휴먼 에러 등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변수 한 개로 통합을 하는 리팩토링을 할 겁니다. 자, 한 개의 변수로 통합을 하기로 했으니 변수를 선언을 해야겠죠. variable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서브넷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타입인데요. 타입은 이제 복수 계모로 여러 개의 서브넷이 올 수 있으므로 리스트로 갈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러 개를 한 곳에 관리할 거니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지금 상황처럼 여러 개의 필드를 한 곳에 관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을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CIDR, ability to 태그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IDR을 이렇게 관리할 거고, 그 다음에 ability zone이죠. ability zone도 이렇게 관리할 거고, 마지막 태그도 관리할 겁니다. 태그는 맵이죠. 그래서 맵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맵은 맵 스트링이겠네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고 이 변수를 초기화를 해볼게요.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초기화할 건데 이따 이 오브젝트가 리스트 형태죠. 그래서 리스트로 감싸주겠습니다. 리스트를 감싸주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안에 내용을 채울게요. 첫 번째 오브젝트 내용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CIDR은 19168 1.0 이걸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어빌 퓨전 첫 번째 있는 걸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은 태그죠. 태그는 제가 변수 이름 필드 이름을 태그라고 했네요. 여기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태그스로 할게요. 태그스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맵 타입이니까 맵 타입으로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붙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래에 붙여주시고 두 번째 요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2.0이죠. 두 번째 2.0이고 어빌2존은 EC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빗이네요. 그래서 프라이빗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러면 변수 선언과 초기화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정의한 변수를 리소스 블럭에서 참조를 해야 됩니다. 조금 대수술을 할 건데요. 엘리먼트는 제거를 할게요. 엘리먼트 함수는 왜 제거를 하냐면 얘는 리스트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참조할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참조를 하고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필드를 또 참조하기 때문에 엘리먼트나 룩업을 좀 여러 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좀 가독성이 좋은 배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는 전부 다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변수를 참조해야겠죠. 그래서 서브넷으로 접근하고 저희는 배열 접근으로 하기 때문에 카운트 인덱스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 인덱스로 배열을 접근할 때 어떤 필드를 참조할 거냐, 저희는 CIDR을 참조할 거예요. CIDR 블럭에서는. 그래서 CIDR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래는 똑같이 적어주신 다음에 어밸리드 존 필드를 참고를 하죠. 그래서 필드만 변경해 주시고 아래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태그스로 하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소스 블럭은 리팩토링이 끝났네요. 테라폼 플랜으로 저희가 리팩토링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지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타가 나는데 여기를 저희가 변경을 안 했네요. 그래서 서브넷 CIDR을 삭제를 했죠, 변수를. 그래서 이거를 변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라폼 플랜을 입력을 하면 네, 오류가 없네요. 자, 의도한 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 좀 내용을 봐볼게요. 0번째는 19168 1.0 그리고 어빌드 존 EA 마지막 태그는 보시면 퍼블릭이죠. 퍼블릭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넷은 2.0 여기 2.0 그리고 어빌드 존 EC 마지막으로 태그는 프라이빗으로 잘 되어 있네요. 대망의 마지막 어플라이를 실행을 해볼게요. 테라폼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어플라이가 잘 실행이 되고 S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정의한 변수 값대로 서브넷이 만들어질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잘 생성이 된 게 보이네요.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IP 대역, 어빌리티 존 이렇게 잘 설정이 되었네요. 일곱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리팩토링한 코드를 잘 쓴 A팀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이제 안 쓰는 서브넷을 저희 변수에서 삭제를 하고 어플라이를 했더니 이스트 인스턴스가 교체됐다는 문의가 온 건데요.
이스트 인스턴스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이번 7번째 시나리오에서 해야 됩니다. A팀이 말하는 환경을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이 환경은 테라폼 코드로 만들었고 총 4개 서브넷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19268 2.0대 있는 서브넷에 EC2 인스턴스를 띄운 상황입니다. 이때 1.0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걸 삭제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재현을 해볼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A팀이 말했던 이 에러 내용을 재현을 해볼 거고 이것에 대한 테라폼 코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서 재현을 하시면 됩니다. 예제 코드는 counter for each라는 그 폴더에서 카운트 에러 예제 스텝 5가 있어요. 이 예제를 링크를 가보시면 코드들이 보이는데 이 코드들은 저희가 이번 영상에 다뤘던 코드 있잖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구조는 같고요. 그래서 main.tf에 서브넷 VPC 그리고 tf 발스에 저희가 예제로 만들었던 변수 값들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은 당연히 지금까지 저희는 서브넷 2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서브넷이 1개, 2개, 3개, 4개 총 4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넷 변수에 이 오브젝트들이 4개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2.0 서브넷, 즉 두 번째 순서에 있는 오브젝트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되므로 main.tf에 보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즉 변수 두 번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서브넷에 생성을 합니다. 자, 이것만 차이가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코드와 똑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테라폼 이닛을 실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 입력 프롬프트가 나오고 S를 누르면 이제 생성이 되겠죠.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므로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1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잘 생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VPC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총 4개의 서브넷이 만들어졌고요. 의도한 대로 여기서 1개, 2개, 3개, 4개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에 가서 새로 고침하면 테라폼 데모라는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데모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제가 EC2 인스턴스 생성할 때 태그에 테라폼 데모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잘 적용이 되었고 지금은 인터넷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징이 좀 지연이 됩니다. 이거는 예제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돼요. 저희가 확인할 거는 여기 서브넷이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서브넷을 보면 여기 서브넷 아이디가 뜨고 이 서브넷이 2.0대 있으면 되겠죠. 예, 19168 2.0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지금 잘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이제 오류를 재현을 해볼게요. 오류 재현을 하려면 안 쓰는 서브넷, 즉 이 1.0을 삭제를 하고 테라폼 어플라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드 레벨에서 보시면요. tf 발스에 가셔서 여기를 주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안 쓰는 서브넷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에 대한 서브넷은 삭제가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테라폼 어플라이를 입력을 해보시면 이제 서브넷은 삭제를 하겠죠.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서브넷만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리플레이스드가 많아요. 네. 그리고 디스트로이도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EC2 인스턴스가 리플레이스드 되죠. 다시 말하면 A팀이 요구했던 EC2 인스턴스가 교체되었어요 라는 그 오류보다는 상황이 재현이 된 겁니다. 리플레이스드라고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S라고 누르면
EC2 인스턴스가 지금 삭제되고 있어요. 디스토링이 삭제인데 지금 이미 있는 EC2 인스턴스가 삭제됩니다.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면 크레이팅이 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테라폼 어플라이가 잘 끝났고요. 이제 안 쓰는 서브넷이 삭제가 되었고 EC2 인스턴스도 리플레이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를 새로 고침하셔서 보시면 EC2 인스턴스가 새로 생성이 되었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 런치 타임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약 몇 분 전에 런치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런치 타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EC2 인스턴스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리프레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A팀이 주장한 EC2 인스턴스가 교체되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EC2 인스턴스에서 뭔가 저장이 안 된, 즉 다른 곳으로 백업이 안 된 작업 파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 사라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서브넷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서브넷이 지금 저희가 교체가 되었어요.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서브넷을 가면 이전에는 19168 2.0이었는데 지금 3.0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2.0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2.0이 지금 EC2 인스턴스가 여기 3.0으로 바뀐 상황인 거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넷을 확인하면 서브넷은 이제 의도한 대로 3개고요. 다시 말해서 안 쓰는 서브넷 1.0은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 CIDI를 확인해 보시면 1.0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 쓰는 서브넷을 삭제를 했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됐죠. 그 원인은 방법문을 인덱스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테라폼 카운트 공식 문서에 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면 영어로 뭔가 for each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번역기를 돌리면 count 대신 for each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공식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값이 필요할 때는 for each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이유는 이 count는 인덱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글을 써놨습니다. 이걸 조금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tf-vars라는 파일에 이렇게 서브넷을 총 4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브넷 4개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서브넷 4개를 방법문 카운트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테라폼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0번째, 여기 첫 번째 0이거든요. 0번째는 19168 2.0, 그 다음에 순서대로 첫 번째 인덱스는 2.0, 3.0, 4.0 이렇게 인덱스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카운트에서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서브넷을 지금 삭제하는 상황이잖아요. 즉 이 0번째 위치한 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인덱스가 삭제가 돼요. 문제는 인덱스 0번이 비었으니까 뒤에 있는 1, 2, 3번이 하나씩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0번째는 원래 제일 처음에는 1.0이었는데 2.0으로 바뀌었고, 첫 번째 인덱스는 2.0이었는데 3.0으로 바뀌고, 두 번째 인덱스는 3.0이었는데 4.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저희가 한 개를 삭제해서 인덱스 마지막 3번째는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덱스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인덱스에 있는 값이 계속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서브넷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EC2 인스턴스도 서브넷이 바뀌는 영향으로 재생성이 되는데 왜 영향이 있냐라고 보시면, 저희 테라폼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EC2 인스턴스에 서브넷 아이디를 접근하는 게 인덱스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AWS 서브넷에 첫 번째 있는 인덱스 서브넷을 가져와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인덱스는 2.0이었잖아요. 그런데 인덱스를 삭제하고 나면 3.0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라보는 서브넷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도 다시 리플레이스, 즉 삭제 후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에러를 고치기 이전에 저희가 비슷한 에러 시나리오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시나리오인데요. 8번째 시나리오는 서브넷을 추가를 했는데 테라폼 코드 실행에서 에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각화를 해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저희가 1.0, 2.0, 3.0, 4.0만 있었는데 여기에 5.0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를 하고 코드를 실행했더니 오류가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습하기 전에 이전에 실행했던 예제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 테라폼 디스토리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삭제할 리소스가 없네요. 그래서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코드를 원복을 하신 다음에요. 테라폼 어플라이를 일단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 그 에러가 나는 상황 이전에 원래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에러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을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 5.0 빼고 1.0, 2.0, 3.0, 4.0형 서브넷이 만들어지고 2.0 CID를 갖는 서브넷에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5.0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잘 생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AWS에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면 총 4개가 잘 생성이 되었고요. 1.0, 2.0, 3.0, 4.0 이렇게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여기 제가 주석을 해놓은 서브넷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주석을 해제한 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5.0대를 지금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위치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1.0 그리고 2.0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0에 EC2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테라폼 어플라이로 실행을 하면 뭔가 나오네요. 그래서 뭔가 리플레이스드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도 리플레이스 됩니다. S를 누르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결과를 보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8번째 시나리오를 보면 서브넷을 추가를 했는데 코드 실행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그것을 저희가 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류 내용을 보면 3.0과 4.0이 이미 있다라고 지금 에러를 뱉네요. 오류가 발생했던 이유는 인덱스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5.0을 추가를 했는데 이 5.0에 추가된 인덱스가 첫 번째 인덱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후에 있는 인덱스 값은 다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 5.0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2.0, 3.0, 4.0은 기존의 인덱스보다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1에 있었던 2.0이 2로 이동을 했고 2에 인덱스에 있었던 3.0이 3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가 한 칸씩 밀리게 되고 인덱스로 뭔가 생성과 삭제가 같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에러가 발생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이 로그만 봤을 때는 지금 1, 2, 3이 동시에 삭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삭제와 동시에 생성도 같이 요청이 돼요. creating 보이시죠? 4321. 그래서 이 순서가 뭔가 안 맞았을 때 삭제를 하고 있는 중에 생성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지금 이미 서브넷이 존재를 합니다 라고 에러를 지금 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지가 않지만 뭔가 타이밍상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에러를 뱉었던 거고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이유는 인덱스로 전부 다 접근을 해서 CIDR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8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했고요.
이 에러 7번째와 8번째 시나리오를 어떻게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찾았으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이제 해결하는 방향은 인덱스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카운트는 인덱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덱스로 접근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for each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for each를 사용할 거고, 이 for each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타입을, 변수 타입을 컬렉션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데, 컬렉션 타입은 제가 어떤 게 다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맵이 컬렉션 타입이기 때문에 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스트 타입인데 맵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맵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전부 다 키 밸류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줬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키가 없고 단순히 값만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키를 넣고 그 다음에 값을 넣었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맵이라는 자율형이 키 밸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 for each를 사용하게 되면 인덱스가 아니라 키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브넷 A에 있는 값은 어떤 거다, 서브넷 B에 있는 값은 어떤 거다, 이렇게 키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순서가 변경돼도 또는 뭔가 삭제하고 추가를 하더라도 키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EC2 인스턴스가 교체되는 상황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변경을 해볼 거예요. 이제 코드를 고쳐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고치기 전에 잠깐 이 코드 구조를 설명드리면, 저희는 지금 고치는 구간이 스텝 5 카운트 에러 에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고쳐야 되고요. 이 코드를 고친 정답이 여기 아래 for each 코드 수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지가 여기에 있으니 이걸 보고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r each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변수 variables.tf에 리스트를 맵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맵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맵으로 변경을 했으니 tf parse 파일에서 리스트 된 거를 전부 다 맵 형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괄호를 중괄호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 중괄호가 맵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키를 넣어줘야 돼요. 현재 저희는 값만 있기 때문에 이 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public A라고 그냥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아래에서도 지어야 되겠죠. 여기는 private A 이렇게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public B로 지을게요. public B 그리고 마지막에 private B로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었고요. 이렇게 변경된 거를 리소스 블럭에서 참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리소스 블럭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카운트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고요. 카운트 대신에 for each를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 서브넷 변수를 참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CIDR availability zone tags를 카운트 접근 방식에서 for each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카운트 접근 방식을 전부 다 지울 거고요. 여기서 for each 접근의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each.value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 반복을 할 때 각각에 대한 컬렉션을 접근하게 되고, 여기서 컬렉션이라는 의미가 이거 하나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접근하는 거고, 저희는 CIDR, 여기 CIDR 블럭에는 CIDR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대괄호하고 여기 필드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도 each value, 그리고 저희는 AZ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AZ로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도 each value, 그리고 tags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에서 카운트를 for each로 변경을 했고요. 이걸 참조하는 다른 리소스 블럭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AWS EC2 인스턴스 리소스 블럭이 기존의 카운트로 접근했죠. 여기 서브넷 아이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변경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면 키 접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 private A를 참조를 할 거예요. 2.0대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다시 보면 그림을 여기 2.0대에 EC2 인스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vate A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래서 AWS 서브넷 메인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카운트랑 여기서 키로 바로 접근을 하는 방법은 기존 each value처럼 대괄호 하고 그다음 키 값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private A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private A 이렇게 적어주시고 뒤에는 ID를 적어주시면 되죠. 서브넷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카운트 방식을 for each로 전부 다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코드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실행 중인 예제가 있다면 이제 깔끔히 삭제하기 위해서 테라폼 디스토리를 삭제할게요. 저는 이제 삭제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테라폼 플랜을 입력해 볼게요. 플랜을 입력하면 에러가 만약에 없다면 에러 코드가 없을 거예요. 저희 다행히 지금 에러가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바로 어플라이 해볼까요? 테라폼 어플라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생성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하면 잘 생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다행히 잘 생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서브넷도 새로 고침해서 보면 잘 생성이 되었고 EC2 인스턴스도 잘 생성이 되었겠죠. 네, 잘 생성이 되었네요. 이 상태에서 아까 EC2 인스턴스가 교체되었던 상황을 재현을 해볼게요. 7번째 시나리오 오류는 안 쓰는 서브넷을 삭제를 하고 테라폼 코드를 돌렸더니 EC2 인스턴스가 교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첫 번째를 그냥 주석 처리를 했었어요. 이게 안 쓰는 서브넷이라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대로 삭제를 해보고 주석을 해보고 디스토리가 아니라 어플라이를 날려볼게요. 어플라이를 날리게 되면 뭔가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인덱스로 접근했던 카운트 방식과 다르게 public A 즉 삭제할 서브넷만 정확히 디스토리드 삭제를 하게 됩니다. 나머진 건드리질 않죠. 그래서 일단 노를 누를게요. 8번째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운트로 썼던 방식이 지금 for each를 썼으니까 잘 해결이 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시나리오는 서브넷을 추가를 했는데 코드 실행에 에러가 났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5.0을 저희가 추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류를 재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주석을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주석을 해제를 할게요. 그리고 저희 여기 public C로 할게요. public C라는 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를 추가를 하고 다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해서 코드를 정의를 해볼게요.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제 놀랍게도 이것도 결과 간단하죠. public C만 이렇게 크레이트 추가가 되고 나머지는 전혀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덱스 접근이 아니라 키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하면 카운트는 인덱스로 접근하고 for each는 키로 접근하게 됩니다. 즉 반복 과정에서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고요. 리소스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카운트보다는 for each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for each를 사용하지 않고 카운트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 이제 이 시간에는 소개를 안 했지만 저희 이제 에제 코드 5번째를 보시면 5번째 에러 예제를 보시면 main.tf에 for each를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코드를 이렇게 한 줄 넣었어요. 이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굳이 for each를 사용하더라도 해결이 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는 이런 이제 방법보다는 for each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꼭 for each가 아니어도 인덱스 접근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